안녕하세요. 엠버하이입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제 채널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경미화원이 된 이유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합격자의 스펙은 어떠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지원할 당시에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내용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스펙에 대해서는 환경미화로 지원하시는 분들께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되어드리기 위함이며, 보통 가산점 등등 지원 자격은 해당 공고문 게시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채널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을 네이버에 검색해서 어학사전으로 보면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아래쪽에 가보시면 Environmental Hygienist,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엠버와 하이, 이걸 합쳐서 엠버하이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스펙과 제가 환경미화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했었던 게 택배 기사였습니다. 이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하이마트를 퇴사하면서 생각한 것이, 일단 월급 3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니 택배 기사와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 퇴사 당시에는 환경미화원의 모집 공고가 뜨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했고, 일단 택배 기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하차와 제가 잘 모르는 지역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 8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식사 시간도 따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드리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소득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택배 기사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4월이면 4월, 8월이면 8월 이렇게 딱 채용고가 뜨는 것이 아니라 티어 여부 확인하여 모집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어가야 하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스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제가 합격했을 당시의 나이고, 지금은 조금 더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나이입니다. 나이는 그때 당시 34살 대졸이었습니다. 군 경력은 6년 근무했고 대위로 제대했는데, 이것은 호봉 획정할 때가 중요합니다. 제 동기들 기준으로 제 나이를 보면 저희가 14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때 20대는 2명, 30대는 3명, 40대는 9명이었습니다. 이 14명 중에 미혼은 3명이었고 11명은 기혼이었습니다. 다른 기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물어물어 대충 어림잡아 본 결과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나이였습니다. 합격자들이요. 아마 이는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것도 있고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책임감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경력은 저는 6호봉이라서 6년 근무라서 6호봉이지만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3호봉만 인정해 줬습니다. 3호봉. 그래서 저는 4호봉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 경력 같은 경우는 병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교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군 복무 일수도 줄어듦에 따라서 군 복무 기간도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동기라고 해도 다음 호봉 승급 일자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크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혼자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봉사활동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 헌혈은 49번을 진행을 했었고, 이게 1365라는 봉사활동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 헌혈하는 시간도 4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봉사활동 시간도 50시간 이상이 가능할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신 분들은.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어느 기관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시간도 가산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알려드렸고, 가능하시면 봉사활동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나 저희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습관화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서 쓸 때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월드비전 해외 아동 정기운동 12년 동안 했었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저소득층 반찬이나 그 여학생들 생민대 지원도 해줬고, 6.25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 이제 반찬 지원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쓸거리가 많아지면은 자기소개서 쓸 때가 매우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흔히 자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소설도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현직에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했다 정도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자격증은 일종 대형 자동차 정비 기능사입니다. 환경미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운전원이나 정비원으로도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놓으면 좋겠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지원하기 바로 전에까지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가산점에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경력 또한 환경미화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인데요. 그 어느 분들은 만약에 이제 지원하고 하기 전까지 공백 기간이 있다면 뭐 폐기물 관련 회사나 이런 데 근무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직업군인을 6년을 했다 보니까 늘 받는 질문이, 왜 군대 있으면 편한데 왜 나왔냐, 왜 그 정도 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왜 나왔냐, 이런 질문들 많이 물어봅니다. 꼭 물어봅니다. 제가 위에 있는 이 경력들 뭐 하이마트 입사할 때도 그랬고 다들 물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직업군인 출신 분들은 꼭 답변을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경험 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체력적인 것을 많이 이제 적어 놨는데, 이것도 자기소개서 쓸 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환경미화원 자체가 높은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싶고, 아무래도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면접도 그렇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스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 스펙을 보고 나서 누군가는 나보다 좋으니까 된 거지, 아니면 관련 경력이 없어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저도 했으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원자분들께서도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지난 채용 공고들을 보시고 인재상이나 아니면은 뭐 그 해당 기관이 추구하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내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그런 방향으로 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제 인스타 계정을 적어 놓을 테니까 D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자 수도 없고 영상 조회수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이 직업을 찾을 때 그랬듯이 누군가는 절실하게 정보를 찾고 싶어 하는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